검찰의 압박 카드는 뭡니까? 지난번에 프로젝트 G 얘기하셨죠? 예. 프로젝트 G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 있고. G가 뭔지 확인됐어요? 확인됐죠. 뭡니까? GGG? 네. 프로젝트 G는 거버넌스인데. 아니 제가 지난번에 혹시 이재용 혹은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포괄적으로 한 건데. 장치입니다. 자기네들은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2012년에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이 삼성을 물려받는 첫 번째 단추가 에버랜드였죠. 96년에. 예.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을 합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제일모직을 합병해요. 그때도 에버랜드 주식을 가지고 있는 JY를 위해서 합병을 몰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에버랜드에서 시작해서 예? 에버랜드는 그냥 일종의 지주회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그죠? 네, 그냥 놀이동산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였죠.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조금씩 몸집을 불려가다가 네. 삼성물산을 이제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합병하고 삼성물산을 먹어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지배하겠다는 게 그렇죠. 그 플랜인데 그 네. 플랜이 이 프로젝트 G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 G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그랜드 마스터 플랜이네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마스터 플랜을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단 말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진술,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지시를 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보고서도 또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쪽에서는 이게 거대한 승계 프로젝트 G 문서가 있으니까 네. 그건 맞는데 이 내용의 골자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몰랐다. 내 재산이 막 불어나고 있는데 난 몰랐다. 그래서 그럼 네가 이거 보고받은 보고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야라고 몰랐다. 했겠어요. 몰랐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은 뭐냐고 수정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들 들이밀었는데 이것도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애초 보고서도 모르고 수정 보고서도 모르고 그러면 수정을 지시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뭐 거기에 그 부회장 지시 사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건에도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표기에 돼 있어. 이 부회장한테 어떻게 보고했다. 그런데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른다 네. 일관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승계되는데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종업원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불어나고 있는데 네.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조직원들이 했지 나는 모른다. 네. 자 일단 입장이 그러한 것이고. 네. 이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이제 요약본인데 본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문건들이 더 있다고 했잖아요. 더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있습니까? 100몇 장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건이 몇 개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M사 합병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2015년에. 네. M사. 여기서 M사는 삼성물산입니다. 근데 문건 이름은 M사. 네. 합병 추진 방안인데요. 2015년에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때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덩치가 제일모직이 작고 삼성물산이 훨씬 큰데. 그렇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단 말이죠. 그렇죠. 에버랜드하고 제일모직도 마찬가지예요. 예. 작은 회사의 대주주예요. 예. 그래서 작은 회사인데 큰 회사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큰 회사는 덩치를 줄이고 작은 회사는 이 덩치를 키워서 예. 비슷하게.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주가 관리를 해라. 주가 관리라는 거는 주가 조작이죠. 주가 조작인데 꼭 이 주가 조작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세 조정, 시세 조정. 예. 시세 잘 조정 관리해라.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게 주가 조작으로 보여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적절한 주가 그러니까 삼성 주가는 너무 높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일모직 주가는 높아지도록 관리하라 이런 취지입니까? 이런 내용이? 취지로 이런 취지의 네.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M사 합병 추진 방안을 제휴한테 이재용한테 보고했어요. 보고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떤 보고서가 있죠. 보고서의 결정이
이게 뭐 부회장 경과보고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가 있어요. 아, 이재용 경과보고. 네. 아, 그리고- 부회장 경과보고라고 이렇게 있어요. 문건이 돼 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거가 있고 그렇게 써놓기만 하고 부회장한테 안 간 거 아니에요? 안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사장한테. 아, 이 문건을 작성해서 들고 간 사람한테 너 이거 나왔지 않느냐? 너라고 했겠어요. 사장님이랑 했겠지. 그렇죠. 사장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네. 예 보고했습니다. 이 증언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간에 이 문건을 들고 가서 네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던 그 중간에 사장급하고 해당 사장급은 나는 이 문건을 들고 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문건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다. 네 부인하다가 부인하다가 보고서를 했더니 야란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 저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다 야예요. 나이를 먹든 말든 밑은 다 그건 내가 본 적이 없어 모르겠고 어쨌든 검찰이 이 문건 있지 않소라고 해당 사장한테 물었더니 결국은 내가 이 문건을 보고한 건 맞다. 예. 거기까지. 이재용 부회장은 이것도 부인합니까? 부인하죠. 이 문건을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네, 난 모릅니다. 본인의 제일 모직은 본인이 대주주인데 네, 자기 재산이 불어나오고 있는데 난 처음 모릅니다. 본인 회사가 합병될 일인데.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예. 근데 사실 꼼꼼하게 근데 이제 중간에 보고했다는 사람의 진술이 나왔잖아요. 이미. 네, 그렇죠. 그런데 보고 받은 사람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M사 합병은 이 승계 과정의 이번 마지막 승계 과정의 핵심이었는데 네, 이 문건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 네. 이것도 수정 지시가 가고 다시 네, 고쳐져서 올라가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고를 받습니다. 첫 보고서가 있고 이재용 부회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젊었을 때부터 다른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단정. 제가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예. 그런데 재산이 어떻게 늘어나고 지분이 어떻게 늘어나고 그거야 당연한 계속 거죠. 체크해야 돼요. 그거야 기업가로서 당연한 건데 근데 이번만은 본인의 재산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로부터 본인한테 오는데 이번만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2015년 이때는 언제냐? 인생관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네. 우리한테 우호적인 그 정권이 있을 때 바로 이 승계를 끝내야 된다고 해서 계속 닥달하고 지시하고 수정 보고를 받은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결국 최순실 씨한테 말을 사줄 때 벌어졌던 일들이네요. 네, 그때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또 볼까요? 그 얘기 또 하고 싶네. 이거 기사들이 안 써. 자, 이번에 최순실 씨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재용은 2014년 5월경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자 승계 작업을 보다 서둘러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 순환 철자를 하기 위해서 승계 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그리고 친대기업 성향으로 평가받는 박근혜 정부에서 빨리 승계 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게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순환 철자라고 그랬는데 순환 철자가 아니고 순환 출자입니다. 아침이잖아요. 저녁에 이렇게 순환 철자는 제가 처음 들어본 용어입니다. 네. 순환 출자. 아니 대법원에서 이제 모든 문건을 검토하고 예 그렇게 판결해가지고 네. 돌려보냈죠. 예. 파기환송해가지고. 그래서 자, 이번에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최서원 씨 재판에서는 이게 판결문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예. 문건이 많다고 그랬는데 또 있어요? 또 있죠. 결정적인 문건 하나만 더 얘기하죠. 예. 여러 문건 중에 오늘 3개 골라보고. 네, 핵심만 모았습니다. EA 대응 방안이라고 있어요. EA. EA는 저기 e스포츠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EA는 엘리엇 어소시에이트. 아, 네. 아, 기억하시죠? 헤지펀드. 헤지펀드. 2020년 6월에 갑자기 엘리엇이 야, 니네 그렇게 야라뇨. 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런데. 어쨌든 야, 이것도 안 되고 삼성이 그렇게 합병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다고 했을 때 엘리엇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예? 비율이 옳지 않다. 네. 헤지펀드. 그러면서 삼성이 이 외국 자본에 삼성이 지금 넘어갈 수 있게 생겼다라고 위기감을 확 조성했죠. 그때.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엘리엇과 삼성이 적대적 공생관계 아닌가 이거?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이거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신호를 엘리엇이 주고 그 덕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빨리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합병이 되고 오히려 예. 이때 그러면서 그 장충기 문자 계속 돌아가죠 그때. 그리고는 국민연금을 압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부가 좀 유출되게 생겼다. 예. 그때 기사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EA 대응 방안은 국민연금을 압박해서 설득하는 그 과정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엇이라고 하는 헤지펀드가 삼성 지배권 혹은 거대한 지분을 가져갈 수도 있게 생겼으니까 예. 이때 위기를 기회로 국민연금을 압박해서 승계를 합병을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그 EA 대응 방안인데요. 2015년 7월 7일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삼성 그 본관으로 부릅니다. 예. 그랬대 홍완선 기억하시죠? 예. 홍완선을 비롯한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이게 불공정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래 주주들을 설득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거든요. 예. 근데 물산의 비율이 나쁘니까 예.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비율이 나쁘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의 제기를 했죠. 네, 예. 우리 5천억 원 손해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제 하니까 이 부회장이 그냥 자릅니다. 야, 잘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율 조정 못한다. 어렵다. 그러면서 플랜 B는 없다. 이번에 꼭 성사시켜야 그런 된다면서 회의록이 있어요? 있습니다. 재판에서 다 나왔어요. 그렇구나. 예. 이게 있어요.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니까 성사시켜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하고 가서 이 과정을 그래서 그 과정이 어려워서 말 사뒀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 그래서 홍완선 씨하고 문용표 씨는 이것 때문에 구속됐어요. 구속됐죠.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관리를 근데 이것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이재용 회장이 직접 가서 지시를 받고 어렵다고 찍어 눌렀는데도 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문건도 이것도 모른다고 하죠. 이 과정이 주가 관리 탈무시아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역할을 워낙 바쁘신 분이라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 비슷한 다른 분을 대리 일단 그 저기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장에선 이 그 바보 전략 나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한마디로. 예. 예.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이건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 등장했던 핵심이죠. 문건들인데 이 문건들을 다 보고도 판사는 본인은 서명은 됐으나 기본 사항 서명은 됐으나 법정에 가서 다투라고 예. 손을 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네.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보고가 안 됐단 말이냐? 예. 그러면 삼성 쪽에서는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알 수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반론을 펴겠네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기도 하고 모른다.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를 할지 말지. 그러니까 아예 기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중요한 것인지가 아니라 아예 제가 안 된다를 다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대를 옮겼어요. 골대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서 이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고 경영상 문제지 네. 이게 법적으로 할 건 아니다. 경영 판단이었을 뿐이다. 근데 예. 이것이 승계를 위해 불법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변론하겠네요. 경영상 당연히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반론이 있겠네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경영상이 아니라 삼성을 위한 게 아니라 네. 삼성도 손해를 봐요. 삼성 그렇죠. 피해자예요. 삼성물산도 손해를 받고. 예. 삼성 주주들도 손해를 받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수혜자가 누구냐면 이재용 부회장이란 말이죠. 오직 한 명 이재용 부회장이고요. 국민도 삼성. 다음 주에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 더 설명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또 많아요. 네. 자, 조준희 기자였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자, 남북관계 이제 중국 관점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정수 교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나오셨어야 하는데 다른 방송을 대신하고 가시는 바람에 오늘 나오신 분입니다. 국립외교원의 김준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제 정세현 장관님하고 원장님하고 박선일 교수님하고 이렇게 호석하시는 네 분이서 참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하나 만드시죠. 워킹으로 만들어요. 자, 봄날은 지나가고 이 겨울이 되려나 싶은 국면이 와 있습니다. 몇 가지 시간 역순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동훈 본부장이 한 반년 만에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예, 비건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지난 6개월간 코로나 얘기만 하다가 네. 왜 갔을까요? 아무래도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코리아 워킹그룹이 워킹그룹. 아들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사실상 하노이 실패 이후에 네. 한국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을 막으려는 그룹이다 라는 비판이 그렇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일종의 외교적 완충지대를 준 거거든요. 예. 북한도 사실상 그동안 많이 참은 것도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 서로 그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네. 다른 이슈들은 후순위를 밀렸죠. 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사실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고 지금 상황이 그거는 벌어졌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대목이 맞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인 사례로 전담 문제 얘기하는데 진작에 조치했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도 저는 예를 들어서 대북특수가 제안했는데 타이밍이 적절하진 않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나 그걸 공개해버리는 건 또 굉장히 외교적으로 정말 잘못했다. 네. 예. 외교 전술상으로서 매우 잘못한 거라고 저는. 그럼요. 네. 어쨌든 이런 판단착오도 계속 쌓여가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외교적으로 아까 지금 볼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걸 밝혀버리면 그쵸. 앞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볼턴의 하는 끝이죠, 끝. 뿐만 아니라 전 외교 세계적인 다 외교가 예. 진심을 전하지 못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이 이 거절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공개해버린 건 누구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판단이라고.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돈봉투 사건도 있었죠. 사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무례하기도 하고. 네네네. 그건 일종의 공작이잖아요. 네네. 예, 북한이 공작에 같이 껴들어가진 않겠다는 거였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정식 최고위급 비밀 대담문 소통을